그러면은 그 전공 살려서 직장 들어갔고 거기에서 또 개발도 하시고 뿌듯한 경험도 있으셨던 것 같은데 회사를 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난 돈을 그래도 좀 벌었는데 사람들한테 자랑도 한번 해보고 싶고 하는 마음에 이제 BMW 차를 뽑았어요. 그때 처음 새 차 나와서 키 설명 듣고 그 차를 가지고 전에 다녔던 회사. 제가 항상 그 대던 그 주차장 가서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첫 출연이시잖아요. 그죠? 네, 이 영상 매체는 인생에서 지금 첫 출연이에요. 네, 너무 참 재밌네요. 네. 저는 준하리 선배는 원래 아는 사이인데 오늘 이렇게 멀끔한 모습으로 보는 게 되게 오래간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저도 낯서네요. 네, 준하리 오늘 주인공이신데 오늘 자기소개를 간단히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김준환이라고 하고요. 지금은 이제 5년 정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자영업을 한 2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의 우여곡절 끝에 지금은 어느 정도 성취를 좀 이뤄놓은 자영업을 하고 있고요. 자영업을 하고 계시군요. 혹시 그러면 어떤 걸 하고 계세요? 지금 요식업에서 아구찜 장사를 하고 있고요. 저기 중랑구 면목동에 청춘 아구찜이라고 검색해 주셔서 한 번씩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몇 번 찾아가서도 먹어봤는데 엄청 맛있습니다. 그냥 빈말이 아니라 정말 처음 먹어보는 그런 맛집이었어서 그래서 되게 매출도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준하리는 혹시 근데 그러면 원래 직장을 다니셨다고 했는데 어떤 직장 다니셨었어요? 원래는 제가 대학교가 축산식품공학과라고 해서 뭐 소시지라던가 이제 육가공품 이런 거를 공부하는 과를 나왔는데 이제 전공을 살리고 싶어서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을 하다 보니까 육가공 쪽 회사에 이제 취업을 하게 됐어요. 이제 밑바닥에 생산하는 것부터 배워야 된다 이런 이제 마인드 회사였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처음에 생산팀으로 입사를 해서 한 10개월 정도 하다가 다행히도 이제 개발팀 쪽에 자리가 비었는데 운 좋게 거기로 와줄 수 있겠냐라고 제의를 받아서 육가공 R&D 쪽에서 한 4년 정도 일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럼 원래 이제 소세지나 햄 이런 거 만드는 육가공 생산팀으로 들어가셨다가 나중에 또 개발팀에서 일을 하시다가 나오시게 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소세지 막 제조하는 세세한 거부터 해가지고 개발까지 물론 이제 개발이 4년 정도로 내가 모든 개발을 다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순 없지만 그래도 꽤 많은 부분의 제품을 개발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주로 어떤 거 만드셨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있었던 팀은 B2C 팀이어가지고 도미노 피자 이런 데 들어가는 아이템이 아니라 소비자들한테 직접 가는 아이템을 이제 만드는. 그래서 제가 주로 만들었던 건 거의 대부분은 소세지였고 아니면 떡갈비 만들었던 것도 있고 떡갈비. 윙봉 뭐 이런 것도 만든 것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되게 야심한 시각인데 들으면 들을수록 배가 고파지네요. 안 그래도 좀 이따 지금 또 먹어야 되지 않나. 야식을 먹으러 가야겠네요. 네, 야식 먹어야죠. 그러면 B2C니까 소비자들이 직접 바로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 살 수 있는 그런 제품들 위주로 만드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출시한 것 중에 이마트 트레이더스나 아니면 지금 현재는 세븐일레븐 쪽에 판매되고 있는 녀석들 중에도 꽤 나가는 게 있고 킬바사 같은 것도 그 되게 유명한 소시지예요. 제가 있을 때 당시에 붐이 또 일어가지고 좀 파생된 다른 그래서 치즈 넣은 거 막 이런 것도 개발을 해서 제가 출시를 했는데 그게 또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난 뒤에도 팔리고 있는 걸 좀 본 적이 있거든요. 진짜요? 네, 그때 당시 제 이름으로 나가긴 했었는데 그런 거는 좀 뿌듯하더라고요. 네. 좀 아쉬웠던 거는 그때 당시 열심히 만들어 놨는데 출시가 되지 않았었는데 지금 그만두고 나가서 이제 거의 한 1년 반쯤 후에 보니까 편의점에 출시가 딱 됐더라고요. 이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출시가 됐겠죠. 준하리님이 만들어 놨는데 그랬는데 진짜 신기할 것 같아요. 내가 만든 제품이 시중에 판매가 되고 있으면 네, 처음에 제 이름을 이제 달고 나간 거는 사실 제가 개발한 건 아니고 많은 도움을 받아서 만들고 이름만 이제 제 이름으로 달고 나갔는데 그마저도 너무 신기해서 편의점이나 마트 같은 데 가면은 그 사람들이 사는지 안 사는지 옆에서 이제 한번 쓱 보고 그리고 그걸 제가 만들어서 했는데 거기 이제 판매하시는 분이 저한테 가져와서 이거 맛있다고 사라고 막 이렇게 호객 행위를 이제 하시는 걸 좀 보면서 좀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제가 만들었어요 이러면서 그냥 지나갔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옆에서 그걸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이게 과연 누가 사가나 이렇게 막 좀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만든 아이템을 누군가한테 판매되고 있는 걸 본 거니까 그때부터도 사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생기셨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사업은
사실 제가 원래 회사를 다니기 전부터 저는 원래 요식업이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마 친구들한테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냥 저는 맛있는 걸 먹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맛있는 걸 먹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내가 먹는 맛있는 거를 다른 사람이 먹었을 때도 뭔가 되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물론 이제 만들어서 주는 것도 기분이 좋지만 그거 말고 맛있는 집을 데려가서 같이 맛있는 거를 먹을 때도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요식업 쪽으로 원래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저도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처럼 두려움이 컸죠. 아무래도 내가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같은 게 크니까 아무래도 하다 보니까 전공을 살리자 해서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됐죠. 그런 식으로. 그러셨구나. 그러면 지금 그 회사를 한 5년 정도 다니신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4년 정도 다녔고요. 그 전에 일본에서 인턴을 1년 정도 해가지고 총 회사 생활을 한 5년 정도 하고. 그럼 일본에서 인턴 1년 하시고 그 다음에 한국 와서 4년 정도 직장 생활 하시고. 네, 그죠. 네. 일본도 다녀오셨구나. 어떻게 대학교에서 기회가 있었어가지고 이제 비슷한 그 육가공 회사에 가서 1년 정도 연수를 하고 그러고 와서 했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되죠. 근데 그러면은 그 전공 살려서 직장 들어갔고 거기에서 또 개발도 하시고 뿌듯한 경험도 있으셨던 것 같은데 퇴사를 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저 말고도 주위에 퇴사하신 분들 보면은 단순히 한 가지 이유만으로 난 그만둬야겠다라고 하시는 분 사실 잘 없을 거예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많이 겹쳐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저도 좀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처음에는 위에 선배들이 내 전공에 그래도 좀 똘똘한 후배가 있네 해서 막 끌어주고 사실 회사 면접하러 가는 데까지 소개를 해줘서 갔던 케이스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아무 경험도 없고 하다 보니까 선배들이 저한테는 되게 멋있게 보이고 나도 저렇게 돼야지 하면서 따라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 분들이 밟아온 길을 이제 한 5년 정도 밟아가다 보니까 어느샌가 좀 한계가 좀 많이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5년에 지금 왔을 때도 이 상황인데 저보다 5년 더 하신 분들도 거기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을 봤을 때 내가 5년 후에도 저 모습이라면은 와 진짜 좀 힘들겠다. 과연 내가 여기 있는 게 맞는 걸까?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 여러 가지 사람의 성향이라든가 그런 거에 따라서도 다른 부분이 있겠지만 직장에서는 다들 이제 몰래 얘기하고 하지만 사실은 다 돈 때문에 싸우거든요. 안에서 보면은 원래 회사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자신의 연봉은 외부에 누설하면 안 된다라는 조항이 있거든요. 하지만 그 조항을 지키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그거를 공유하고 나는 쟤보다 더 나은데 더 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왜 쟤보다 경력도 더 많고 일도 더 잘하는데 인정도 더 받는데 나는 왜 이거밖에 안 주지? 그런 상황들이 되게 많았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3년차, 4년차부터 돈 가지고 저랑 비슷한 연차의 친구들이랑 이제 얘기를 좀 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 연봉 200만 원, 막 300만 원 엄청 컸거든요. 지금 나와서 생각하면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왜냐면은 연애 200, 300이라고 한다면은 물론 이제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같이 일하는 친구들끼리 갈등이 생기고 싸우고 결국에는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 성향이 점점 더 커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참 재밌었던 부분이 제가 연차가 얼마 안 되니까 저 연차 그런 친구들만 그런 얘기를 하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저기 위에 계신 높은 분들께서는 그때는 원래 그렇게 차이가 이렇게 나는데 나중 가면 다 똑같아. 열심히 해갖고 회사에서 알아주고 인정받으면은 결국엔 다 그만큼 대우해주고 나중 가면 그렇게 큰 차이도 안 나.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그런가 보다 했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가스라이팅 일종 아닌가. 그때 당시에는 뭐 그렇구나 했는데 정말 재밌는 게 그 얘기를 저한테 해줬던 분이 비슷한 연차의 다른 팀장님과 그 200만 원, 300만 원을 가지고 싸우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이게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겠구나. 여기 계속 있으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일단 1차적으로 해서 회사를 그만둬야겠다라는 생각이 강렬하게 좀 오고 있었죠. 그거랑 별개로도 그때 당시 처음 회사 입사했을 때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철없는 친구였는데 그래도 그때는 자신감이 되게 충만했거든요. 저는 나는 뭐든지 다 잘할 수 있다. 나는 다 해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데 회사에 입사하고 난 순간부터 그랬던 그 자신감들이 다 없어지고 저라는 사람이 점점 없어진다는 걸 좀 많이 느꼈어요. 그때는 또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또 공부도 하고 노력도 하고 해봤지만 뭔가 어느샌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그 과정에 있다 보니까 저라는 사람의 그 자신감이 다 없어진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한 3년 차쯤에 친구랑 이제 오랜만에 만나서 술 한잔 하면서 밥을 먹는데 제가 그 친구한테 예전 같으면은
야 이거 하나 더 먹자, 이거 하나 더 시키자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야 혹시 나 이거 하나만 더 먹어도 돼? 이렇게 제가 저도 모르게 그때 질문을 그렇게 한 거예요. 하도 이제 회사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주입식 교육을 받다 보니까 약간 자신감이 많이 하락이 돼서 그 모습을 친구가 보더니 너무 짠해 보였나 봐요. 그래서 야, 너 원래 진짜 이랬던 애가 아닌데 왜 이렇게 됐냐? 너 그냥 오늘 여기서 먹고 싶은 거 다 시켜, 내가 다 사줄게. 그렇게 말을 했을 정도로 저는 그때 이제 몰랐죠. 자연스러운 저의 모습이 그렇게 됐었으니까. 제가 가지고 있던 자연스러웠던 자신감이 이제 다 없어진 상태였던 거예요. 그거를 느꼈을 때 와, 안 되겠다. 나라는 사람이 없어지겠다라는 생각을 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그만두는 선택까지 왔고, 저는 지금 서울에 와서 자영업을 시작했고, 자영업도 어떻게 보면 되게 운이 좋았던 기회로 인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서 점점 저라는 사람의 자신감이 다시 생겨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 만날 때도 이제 옛날처럼 그냥 편하게 장난치고 말투나 행동거지에 자신감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최근은 아니고 한 1년 정도 됐는데, 들었던 말 중에 기분 좋았던 말이, 이제 그때 당시 저를 뽑아줬던 팀장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올해 그만두고 나서 한 1년 반 만에 그 팀장님을 딱 만나갖고 술을 한잔 하는데, 그때 저는 이제 한창 이제 나름 잘 나가고 엄청 잘 나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되게 잘 되고, 그래서 나름의 이 정도면 남들한테 좀 다시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겠다, 그런 상태였으니까 약간 자신감이 다시 충만해져 있던 상태로 갔는데, 그분이 이제 저를 딱 보면서 10분, 15분 정도 지났나? 그랬는데 갑자기 내가 너를 처음 봤을 때 넌 진짜 자신감이 많았던 친구였는데 회사 다닐 때는 내가 그걸 본 적이 없다. 근데 그때 당시 면접을 봤을 때, 처음 널 봤을 때 그 모습으로 다시 지금 돌아온 것 같아서 너무 보기 좋다라는 얘기를 이제 그분한테 들었는데, 제가 그만두고 나서 사실 걱정이 많잖아요. 저도 두려움이 많고 잘 될 수 있을 거란 보장이 없지만 단순히 물질적인 거나 그런 거를 떠나서 그걸 해내고 그 사람한테 인정을 받은 것 같아서 그때 한편으로 또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회사를 하게 되는 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금전적인 문제도 되게 중요한 문제니까, 그렇죠. 네. 그 안에서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사실은 뭐 200, 300 뭐 이런 돈 때문에도 사람들이랑 약간 경쟁심이 되게 강해지고, 네네. 또 그걸로 인해서 자존감도 많이 낮아지고, 그죠. 네. 또 직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시스템 안에서 획일화된 문화가 있다 보니까 누구 한 명이 튀는 것보다는 원래 시스템대로 계속 하기를 바라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공감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자신감이 하락되고 하셨던 것들이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얘기하신 것처럼 내가 자신감이 많이 하락하고 있구나 이런 걸 인지를 해서 결국에는 이제 회사 딱 그만두고 내일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네요. 네. 근데 사실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그때 당시에는 제가 막 자신감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거에 대해 인지를 하지는 못했었어요. 그때는 그냥 자신감이 떨어지고 있다라기보다는 솔직하게 진짜 이러다 죽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왜냐면 이제 일 끝나고 방에 가서 이제 혼자 술을 먹는데 TV로 그때 무슨 개그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기 막 허벅지 있는데 뭔가 축축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야 이러고 딱 봤는데 제가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진짜요? 네. 그래서 혼자 이제 방에서 술을 먹다가 그 눈물이 딱 떨어진 걸 저도 몰랐던 거예요. 이제 그냥 전 웃으면서 TV를 보고 있는데 눈물이 떨어진 걸 보고 뭐 안구건조증 이런 게 아니고 진짜로 그때 뭐 힘들고 지치고 이런 거가 저도 모르게 그렇게 나왔었나 봐요. 그때 당시에 몰랐는데 지금 어디선가 들어보니까 그렇게 이유 없이 눈물이 나는 게 약간 우울증 전조 증상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그 눈물이 떨어지는 걸 딱 보고 나서 나 진짜 이러다 죽겠구나,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니겠다 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그게 시간이 흘러서 아까 말했던 그 분한테 다시 자신감이 생겨 보인다, 좋아 보인다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러네, 지금 생각해보면은 정말 내가 지내왔던 그 시절들이 떠오르면서 진짜 자신감이 하나도 없었던 나 자신으로 지내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진짜 그런 정도면은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계셨던 거네요. 직장 생활이 좀 힘들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몸이 느끼고 있었네요, 먼저. 그쵸, 아무래도. 네, 그러면 직장을 다니다가 회사를 하고 새로운 또 인생을 시작을 하셨는데, 그러면 전 그것도 궁금해요. 지금 요식업 하고 계시잖아요. 네. 회사를 퇴사하기 전에 미리 다 구상을 하고 나오신 건지, 아니면 퇴사하고 나서 이제부터 시작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하신 건지. 제가 원래 되게 좀 계획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현실적이고 약간 해가지고 무언가를 할 때 머릿속에 구상을 좀 해야 되거든요. 완벽하진 못하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 그 플랜을 구상을 해놓으면 대충 이 정도면 됐다 했을 때 들이받는 스타일인데,
그때는 제가 너무 스스로에 대해서 많이 힘들고 이러니까 뭔가 그런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냥 일단 그만두자. 네, 그만둬야지 머릿속으로 이제 고민을 계속 하고 마음은 사실 이미 떠나 있는데 네. 그런 상황에서 때마침이 되게 좋은 인연의 소개를 통해서 이렇게 가게를 창업할 수 있다라는 기회가 주어져 갖고 그러면 무조건 해야겠다. 그때 어떻게 보면 되게 그분한테 고마운데 그런 기회 때문에 나오게 됐죠. 그러고 나서 사실 제가 뭐 여기 아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쵸, 사실. 그쵸. 회사 생활만 해봤지 밖에 나와서 자영업을 뭐 해본 것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분한테 가서 다 물어봤어요. 뭐 가게 얻는 방법, 노하우라든가 뭐 근처에 월세가 얼마인지도 잘 모르고 가격 같은 거 원가 대비 얼마 팔아야 되고 이런 것도 잘 모르고 그 전에 회사 개발팀에서 이제 원가를 계산을 해봤었지만 아무래도 회사에서 산출하는 가격과 실제로 자영업에서 산출하는 가격은 다르거든요. 원가율이 다르고 마진율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산출하는 법도 모르고 그런 거 다 하나하나 물어보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퇴사를 한 2월에 하고 제가 3월 25일에 가게를 오픈했는데 3월 초까지 계속 가게를 알아보러 다녔어요. 한 3월 5일쯤인가 우연히 좋은 가게를 찾아서 계약을 이제 했는데 3월 15일에 딱 이제 한 10일 만에 10일 들어가게 만에? 했어요. 네. 이제 그때 딱 일주일 나 진짜 힘들었으니까 일주일 쉬자. 일주일 딱 쉬고 이제 한 3일 정도 딱 준비를 하고 이럴 생각으로 했는데 정말 그렇게 하긴 했습니다. 했는데 막상 조금 어떻게 보면은 쉽게 생각했던 거죠. 너무 이미 주어진 시스템에 내가 몸만 가서 끼면 되지 않나 이런 좀 안일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오픈을 하고 나서 정말 하나부터 열끝까지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손님이 와서 카드 계산을 해야 되는데 당장에 그 카드 리더기도 제가 구매를 안 해놨던 거죠. 몰라가지고. 네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배달 전문 업체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 생각을 못했어요. 당연히 손님이 배달시켜 먹으면 그거 보내면 되지. 그럼 여기 카드 리더기가 필요 없잖아.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와서 손님이 포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가지고 또 막 픽업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그 생각을 전혀 네. 못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오픈하는 날 딱 그런 상황이 막 발생해가지고 정말 어떡하지 하고 정작 첫날에는 이제 저희 리더기 아직 구비를 못해서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장사하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나는데 정말 맨땅에 헤딩이었어요. 아무것도 제대로 아는 게 없고 진짜 그때도 자신감 하나였죠 사실. 그래도 저는 그런 거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어요. 내가 이거는 무조건 맛있게 만들 수 있겠다. 아무래도 개발 일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맛을 관능 평가하는 법을 많이 배웠어요. 처음에 신입 때는 A, B, C, D 먹으면 다 똑같았거든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니까 진짜 A, B, C, D가 다 다르게 느껴지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또 때마침 운이 좋았던 게 이게 약간 교촌치킨 같은 큰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레시피가 변경이 안 돼요. 가맹점 다 똑같은 무조건 똑같은 동일하게 레시피를 해야 들어가야 되는데.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인 좀 특색이 좀 반영되는 거다 보니까 예를 들면 좀 짠 걸 좋아하는 지역이 있다던가 뭐 싱거운 걸 좋아하는 지역이 있다던가 그런 거에 따라서 가맹점주가 완전히 다는 아니지만 기본적인 베이스는 하는 상태에서 조금씩 바꿀 수가 있는데 제가 그거를 하나부터 열 끝까지 전부 다 이제 바꿔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물론 본점에서 배워왔던 그 레시피가 다 맛이 있었지만 제가 생각했던 조금 더 사람들이 좋아하는 추구하는 맛이 뭘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주위에 있는 거 다 먹어보면서 메인 메뉴부터 사이드 메뉴 모든 걸 전부 다 제가 하나하나 레시피를 수정을 해서 오래 걸린 거 같은 경우에는 김치전 같은 거가 거의 한 6개월 정도에 걸쳐서 조금씩 수정을 해 나갔고 메인 요리 레시피 같은 경우에도 그 질감을 구현해내기 위해서 한 1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네. 그렇죠. 진짜 쉬운 게 하나도 없네요.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에 이제 장사할 때도 원료 들어왔던 그 상태를 하나하나 체크를 하는 거 해산물을 처음 다뤄봤기 때문에 원료 왔을 때 이 상태가 좋은지 안 좋은지 제가 몰라요. 하지만 몇 번 보잖아요. 몇 번 봤을 때 이게 좋고 나쁘고 이게 이번에 잘못 들어왔구나. 그거를 계속 이제 경험으로 깨우쳐 나가는 거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다 지금의 가게를 이뤄냈던 것 같고 정말 운이 좋게도 타이밍도 잘 맞아가지고 어쨌든 그 근처에 배달모 어플에서 랭킹에 1등에도 꽤 오래 있었어요. 네네네. 제가 가게에 이제 정말 올인하고 있을 때는 항상 1등에서 떨어지지 않았던 기간이 그래도 한 1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뿌듯했죠. 네네. 그러면 1등이 되기까지는 얼마나 걸리신 거예요? 정확하게는 3월에 시작했고 제가 10월에서 11월 정도에 1등으로 올라갔어요. 진짜 카드 리더기도 구비 못하고 시작을 네, 했는데 그렇죠. 6, 7개월 만에 매출 1위를 찍은 거네요. 네, 그렇죠. 이게 정확하게는 매출 1위는 아닌데 네. 이제 거기 랭킹이라는 게 종합적인 이제 점수가 반영이 돼요. 점수 네, 반영이 100%. 되니까. 그래도 이 랭킹에서 1등이 된다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당연히 노출률이 더 많아지고 매출이 올라갈 확률이 높은데 실질적으로 맛집 랭킹 1등이었던 그때 당시보다 지금이 매출은 더 많이 나오지만 이건 좀 번외 이야기인데 네네네. 어쨌든 매출이랑 랭킹이랑은 또 다른 거니까. 다릅니다. 네. 근데 그래도 너무 뿌듯했던 거가 가게 시작하고 나서 한 3달 정도는 수익이 없었어요. 네, 3달까지는
첫 달 마이너스, 둘째 달 마이너스, 셋째 달에 손익분기점. 0, 네, 0. 네. 그쵸. 직원 월급까지 주고 나서 제가 이제 가져간 수익이 아예 없었던 0. 이제 4개월 차부터 이제 갑자기 정말 확 오르면서 그때부터 좀 수익이 생겼던 것 같아요. 와, 근데 그러면 처음에 딱 시작하면서 그 1, 2개월 적자나고 있었을 때는 진짜 마음이 막 불안하고 그러셨겠어요? 정말 불안했죠. 그때 지금 같이 일을 함께 해주는 친구가 되게 잘 도와주고 해서 정말 덕분에 저도 힘이 나서 같이 했는데 그때 이제 겉으로는 티를 낼 수가 없잖아요. 그쵸. 가게 잘 될 거야 말은 이렇게 막 하지만 네. 속으로는 이제 네, 막 네. 걱정이 많죠. 네. 그래서 걱정이 많아가지고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때 제가 어느 정도였냐면은 제가 원래 술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회사 다닐 때는 좀 힘들어서 먹었던 부분도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도 술을 좋아하기 때문에 회사 일 때문이 아니더라도 혼자서 한 주에 그래도 한 두세 번은 술을 먹었었어요. 근데 그 술을 매출 발생할 때까지 먹지 말자 이래서 정말 그때 딱 끊고 한 진짜 3개월, 4개월 동안 술을 진짜 한 번도 안 되고 했는데 사실은 술을 끊는다는 것 자체가 그냥 물리적인 내가 현실적으로 뭔가를 바꿀 수 있는 수단을 만든 것 뿐이지 그때 사실 마음은 너무 무섭고 이러니까 내가 진짜 될 때까지는 안 좋은 건 뭐라도 좀 자제를 해봐야겠다 라는 걸로 이제 무서운 마음 좀 감추고 있었던 거죠. 왜냐면 같이 해주는 친구한테 단단한 모습을 보여줘야지 또 걱정 없이 일을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거의 한 3개월 동안은 진짜 그런 마음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약간 외강내유였다고 해야 되나요? 겉으로 티 안 내려고 했지만 그쵸. 속으로는 진짜 잠도 잘 못 주무시고 막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때 거의 두세 달 동안 하루도 안 쉬고 매일매일 4시간씩 이렇게 자고 일을 하고 이랬는데 익숙하지 않으니까 장사를 잘 못했기 때문에도 있어요. 처음 하는 일이니까 그랬던 부분도 있지만 내가 잠을 더 잘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었어요. 그죠, 불편하니까요. 네. 아직 오픈 시간도 아닐 뿐더러 잠잘 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와 지금 여기 있으면 잘못되면 어떡하지? 와 이거 더 자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일단 나가는 거죠. 가게에서 뭐라도 일단 해야겠다 설거지하고 뭐 닦고 청소하고 이런 거라도 일단 해야겠다 생각을 했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때 좀 많이 힘들었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무조건 잘 될 거다라는 자신감은 진짜 항상 가지고 있어서 나는 맛있는 걸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기 때문에 했던 것 같네요. 예. 최근에 제가 들은 강의에서 딱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내가 바뀌고 싶다면 진짜 두려운 도전을 해야 된다. 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준할리님은 진짜로 두려울 만한 배수진을 치고 자영업 시작을 하신 건데 네. 직원도 있고 근데 매출도 안 나고 이러면 진짜 저도 상상만 해도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그쵸. 아무래도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다들 공감하시는 부분이지 않을까. 예. 근데 그래서 또 그렇게 힘든 시기들을 거쳐서 맛집 랭킹 1위도 하시고 좀 수익도 많이 네. 나고 그러면은 약간 좀 짜릿했던 경험이나 이런 건 없어요? 사실 그 아까 말했던 맛집 랭킹 1등도 굉장히 기분이 좋았긴 했고 매출 이제 최대에 나왔을 때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저희 본점을 제외한 제가 지금 전체 나머지 중에서는 가장 이제 잘 나오고 있으니까 근데 그 전에 다른 몇 군데랑 약간 경쟁 아닌 경쟁을 했거든요. 우리가 더 많이 팔았다 막 이런 거. 처음에는 제가 항상 완전 지고 있었죠. 그 같은 프랜차이즈 내에서 네네 그 같이 사장님들끼리 네네네. 약간 톡방 파가지고 오늘은 자기 얼마 팔았는데 얼마 팔았는데 막 이래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 장사가 잘 될 때가 아니니까 여기서 잘 된다고 하면은 괜히 말하기 싫고 막 이러다가 나중에 제가 먼저 말하는 거죠. 오늘 얼마 팔았는데 오늘 한가하네요. 그런 것도 좀 재밌었던 매출로서 경험이고 되게 좋았었던 경험이고 한데 제가 막 짜릿하게 진짜 기분 좋다 이랬던 경험은 사실 매출 이외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았던 그때 되게 짜릿했었던 것 같아요. 자영업 내에서도 내가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밀고 나갔던 부분이 올바른 결과로 나타났을 때 내가 틀리지 않았다라는 걸 인정을 받았을 때 저는 그때가 제일 기분이 좋고 짜릿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전 회사 사장님 만났을 때 뭐 진짜 표정이 달라졌다. 네네. 너 옛날에 처음에 만났던 그 자신감 있는 표정 그게 돌아왔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내가 회사 그만두고 이렇게 내일 하길 잘했구나 이런 네네. 생각 들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일단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 자영업 하시면서 인상 깊은 좋았던 경험, 짜릿했던 기억 아까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원래 차에 크게 흥미가 없었는데 네, 약간 이동수단 중에서 좀 예쁜 이동수단 그 정도가 다였는데 이제 약간 돈을 그래도 좀 벌었는데 사람들한테 자랑도 한번 해보고 싶고 하는 마음에 이제 BMW 차를 뽑았어요. 그때 처음 새 차 나와서 키 설명 듣고 그 차를 가지고 그 전에 다녔던 회사 제가 항상 그 대던 그 주차장 가서 네. 거기 경비 아저씨한테 저 여기 회사 전에 다녔었는데 차 대도 되냐 했더니 VIP석에다 대세요. 그래가지고
한 번도 대본 적이 없던 그 VIP석에 가서 네. 제 차를 그때 새 차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딱 갖다 대놓고 앞에서 가만히 저 만날 친구들 나오는 거 기다리고 있는데 친구들이 나오면서 차 보면서 뭐야 차 예쁘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더라고요. 근데 네. 저한테 오자마자 근데 너 왜 차는 안 가져왔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차 키 딱 보여주면서 이렇게 띡 눌러보고 네, 그때 그 기억 좀 짜릿했지 않았나. 예. 진짜 되게 짜릿한 경험일 것 같은데요? 내가 다녔던 그 직장에 VIP 자리에 딱 주차를 하고 맞아요. 사실 우리가 그런 자동차나 이런 것도 되게 큰 욕망의 대상이기도 하고 그런 경험도 진짜 짜릿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요즘에는 그 보여지는 것도 굉장한 기회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쵸. 네, 그것도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이지 않나 그쵸. 생각해요.